요즘 또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만만치가 않고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또 이제 맞벌이를 당연히 기본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만나볼 이분은 좀 외벌이 가장이시고요. 꿋꿋이 가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좀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좀 사연이 있는 좀 오늘 스토리여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인생 선배로서 또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가슴 속에만 묻어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봅니다. 남편과 서로의 꿈이 같다고 믿었던 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서로 20대에 차곡차곡 모아왔던 돈으로 양가 도움 없이 조그만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차, 유산을 경험하고 얻은 귀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해 배우자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렇게 아이 첫 돌을 앞둔 그의 겨울, 누구보다 싫은 겨울을 맞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었기에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루빨리 원만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알게 되면 친정 식구들 가슴에 못 박을까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행복한 척, 잘 지내는 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저만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견뎠던 지난 6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작년부터는 일주일에 몇 번이고 급하게 돈을 구해달라는 배우자로 인해 일평생 겪어본 적 없는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자신이 만든 세계에 완전히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사건이 터지면서부터입니다.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아이 유치원과 제 회사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고 그 몇십만 원을 막지 못해 사채업자가 아이 유치원과 유일한 생계수단인 제 회사에 전화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한 걸까요? 하지만 이 상황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도망치듯 그 사람을 떠나 양육비는커녕 아이 아빠가 남겨준 빚더미만 안고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는 제 상황에서 제가 잘못되면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앞길이 막막해서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내고 있는데 참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게 이곳 월브 채널을 알려준 사람이 아이 아빠였네요. 지금은 광진구의 4억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일단은 전세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대출 상환 중입니다. 내 집 마련, 투자 공부.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으시겠어요? 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디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아파트에 너무 살고 싶어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저에게 늘 죄책감인지라 향후 정착하고자 하는 곳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기죽고 클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파트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던 서울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지로 삼고 싶기도 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벅차고 두렵지만 지난 시간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전화위복 삼아 투자자로 성공하고 아이에게 부모로서 큰 죄를 지은 부분을 갚아주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 둘만 남은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준 친정 식구들에게도 꼭 보답해주고 싶습니다. 세 분이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세요. 지금 현재 싱글맘이시죠? 그러면 진론을 한 상태이시고 남편의 도박이 이제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걸 계속 잘 채무를 갚으려고 했지만 또 그 중간에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좀 이혼을 하신 상태고요. 현재 지금 내년에 지금 전세가 만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월소득은 한 달에 500만 원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8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남는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세대출 원리금을 같이 갚고 계세요, 이분이. 뭐 따로 모으는 건 없고 대출을 갚으면서 역으로 이제 저축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순자산은 4억 4천 전세 중에 지금 남은 대출이 한 2억 정도 되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이제 도박 중독
그 남편분하고 한 6년 이상 같이 그 재기를 노력하시다가 최근에 헤어지셨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제가 그 내 집 마련하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을 못 하니까 혹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따르게 사는 게 맞아요? 일단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집 마련과 투자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걸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내 집 마련은 우리 사연자분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장점은 내 집에서 애를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감을 가질 수가 거주 있겠죠. 안정성은 예, 있겠죠. 왜냐면 지금도 이제 당장 내년에 만기예요.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단점은 당연히 돈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쵸, 돈이 그쵸. 다 들어가고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는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건 투자는 돈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이 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가 늦어지거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 되겠죠. 이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거는 집에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큼의 돈과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에요. 그게 있으면 그냥 내 집 마련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은 이렇고 투자는 어떠냐?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의 장점은 미래를 빠르게 준비해 나가실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이제 힘들게 사셨지만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당연히 안정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쵸, 이사를 이제 좀 다녀야죠. 네, 내가 이사를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돈이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쵸. 내가 내 집 마련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투자의 장단점을 봤을 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있죠.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잣돈과 소득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서 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충분히 감수하고 인내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일단 이건 진짜 현실적이다 이거. 네네, 네. 진짜. 뭐가 어떤 종목이 매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투자자로 살아가는 얘기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힘들어지거나 흔들리는 상황을 다 피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임대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는 거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시간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뭘 사고 팔아서 단순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로서 꾸준히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까지도 내 가족들을 잘 디펜스 하려면 이게 하나의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잃지 않는 자영업을 하는 돈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제 투자자로서 현실에서 진짜 롱런할 수 있는 아주 필연적인 조건인데, 그거는 역량을 쌓는 거고, 역량을 쌓는다는 거에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럼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큰 그림을 보면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그거를 먼저 자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이 관점으로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선택하고 나서.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딱 정해드리기보다는 이따가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했을 때는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게 됐을 때는 거주를 이쪽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거를 좀 지도해서 좋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기 광진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직장이 이쪽 이제 송파 쪽이시래요. 그 내 집 마련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김포에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좀 봤는데, 일단 교통이
요 라인 있죠, 여기? 뭐 고촌, 풍무, 사후, 걸포, 북변 이렇게 해갖고 요 지나가는 지하철 있잖아요. 이게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2량짜리 경전철이고요.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운양이랑 장기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쭉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 김포공항. 김포공항이 이제 4개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는 이제 핵심 노선이고, 핵심 정차역이거든요. 여기서 9호선을 타면 석촌역이나 뭐 이쪽으로 들어가실 삼전역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송파 쪽으로 출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희 내 집 마련 그 강의를 들으셨는데 적정한 금액대를 정해드리거든요. 수강생분들께서 내가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격대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걸로 하셨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5억이 넘는 집을 사는 건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김포, 그 다음에 요 아래쪽 검단, 그다음 원당동, 인천이죠. 이제 당하, 원당 이쪽 검단 신도시가 새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아파트 말고도 구축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을 자기가 좀 보고 있다, 본인이.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말하지 않을 건데, 이 사후역 근처에 풍무를 얘기하셨는데, 풍무에서 5억이 안 되는 아파트는 역에서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정거장 더 가더라도 사후역은 역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낫죠. 네, 거기에 20평대 계단식 아파트, 방 3개짜리가 4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억이 안 된다고요? 네. 좀 싸죠. 그리고 이제 전세는 이제 2억 후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신다고 하면 여기다 내 집 마련하면 이제 안정감이 생기겠죠.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친정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우리 사연자분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그래도 조금은 거주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4인 가족이 계단식 20평대 24평 그쵸, 아파트니까 그쵸. 그 정도가 무리하지 않는 선인 것 같아요. 대신 여기를 내 집 마련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건, 여기 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멀지 않냐. 네, 송파까지 출퇴근하시는데 1시간 반 이상 잡으셔야 돼요. 근데 오죽하면 저한테 김포 얘기를 하셨겠어요? 내가 지금 내 여건에서 허락한 아파트를 사고 싶으니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가진 돈은 또 그거밖에 없고. 저도 솔직히 뭐 하남이나 이런 데 아파트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하철 타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투자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의지와 시간. 네. 의지는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제가 시간 확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분한테. 투자 공부할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서 시간 확보를 하세요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왜? 지금은 아이가 속상해하니까. 아이가 좀 덜 속상해할 수 있을 만한데 동시에 이전에 출퇴근하던 거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곳을 찾아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 자, 여기 이제 성남 재개발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입주가 많습니다. 지금 9월 달에는 여기 요 신흥역 바로 앞에 하늘채 랜더스원, 요거 지금 입주 이제 9월 달부터 하고요. 여기 조금 또 올라가면 금빛 그랑매종, 얘도 지금 이제 11월인가부터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전세가가 훅 떨어지죠. 네, 임대 매물이 많이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임대 매물이 요 하늘채 랜더스원, 이거 지금 입주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금빛 그랑 매장도 새 아파트인데 여기에 20평대입니다.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반전세 반월세로 아까 찾아봤는데 1억에 100 정도 해요. 자, 여기로 가시게 되면 2억 4천에 지금 70에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돈 2억 4천에 전세 대출 2억이 있는데 지금 금리가 4%예요. 그럼 2억에 4%면 1년에 800이죠. 1년에 800이면 한 달에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살고 계신 데는 2억 4천에 70에 살고 계신 거고 이쪽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1억에 100이 되니까 지금 현재보다 30만 원 정도 더 현금 유출이 있겠지만 1억 4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생기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이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볼게요. 의지는 있다 치고 종잣돈 하면서 만들었죠. 소득은 그래도 500만 원 중반대이시기 때문에 월세도 제가 보기에 어차피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70만 원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뭘 볼 수 있냐? 여기 예를 들어 신흥역에서 이거 8호선 타잖아요? 30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간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연자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월세가 입주 때문에 되게 싼 거라서 나중에 되게 많이 오를 거예요. 네. 근데 4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벌 수 있고 아이 그런 부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 상황이 됐을 때 아이가 학교 다니거나 하면 인근의 구축 아파트나 이런 데로 옮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아파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아이랑 지내면서 투자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출퇴근 너무 멀어지지 않고 이런 걸 찾아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임대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를 좀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드린 건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고 제가 이제 배운 내용에 맞춰서 잘 다시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다 보니 공부는 어떻게든 이어가겠는데 임장을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자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아이가 혹시 정서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남들처럼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임장에 나가보기가 어려운데 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보완을 해 나가면 제가 좀 남들보다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끝내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저는 내 집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가 육아를 일정 부분 좀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연세가 조금씩 되시다 보고 또 아이는 커가다 보니까 좀 풀로 아이를 케어해 주시기는 버거우신 상황인데요. 이제 친정엄마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저 얼마 전에도 이제 막 크게 아프셔서 병원 몇 달간 입원도 하시고 그러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불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이면 저는 할 것 같아요, 투자. 그러니까 아예 없는 줄 알고 저는 아예 그냥 아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내가 결정을 하고 부딪히면은 그 방법이 나와요. 지금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래서 저도 자꾸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안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배우기 전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은 참 별게 없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어려워했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물론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우리 홀로서계님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냥 안 하면 사실 그냥 대출 받아서 대출 갚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부딪혀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애한테 미안한 마음, 불효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걸 어떻게 내가 그걸 다 헤아리겠어. 근데 좀 불편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한테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거나 사랑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걸 택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랑받는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돈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건 사연자분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저는 사실은 그냥 내 집 마련을 했으면 했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원하면 그냥 월부에 있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계속 숨만 쉬고 이것만 과정만 잘 견디고 나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고민을 잘 해보세요.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러하실지. 네, 근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면 제가 도움 줄게요. 작가분 통해서. 너무 네. 너무 큰.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또 이런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저도 좀 약간 사연 듣고 나서 좀 약간 그랬는데, 또 목소리가 또 너무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하시고, 나중에 투자할 때도 혹시나 그러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사연자라고 하시고. 그럼 제가 도움 줄게요.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네. 제 메일 주소 아시죠?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찾아볼게. 어떻게든 알아내겠습니다. 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네. 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라서.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냥 내 집 마련하시고 아이랑 시간 보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제 입장이나 상황이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고, 또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오늘 말씀하신 거에 전부 다른 부분에서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한테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되게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셨었어요? 어떠셨어요? 엄마로서? 아이한테는 제가 너무 큰 죄인이 돼버려서 사실 저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서의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가슴 시림과 억누르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제가 겪고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도 아이 아빠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한테는 나보다 나은 삶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 정말 제 넉넉한 소득에도 과일 한 번 못 사 먹어보고 지냈거든요. 목표가 같지 않아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게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상황을 빨리 제가 헤아렸다면 최소한 아이한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제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연자분께서 만약에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만약 그 안에서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은 사시면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만약 어렸을 때, 사연자분이 7살, 8살, 9살 때 어머님이 아예 안 계셨다라고 하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사실 상상을 못 해봤네요. 너무 당연하게 엄마 네. 아빠의 존재가 당연했었던 것 같은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저도 워낙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와, 내가 진짜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연자분이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이한테 사연자분은 정말 없으면 아이가 제대로 정말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신 것만으로 정말 엄마 역할, 훌륭한 엄마 역할의 90%는 하시는 거다. 없는 거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아이 때문에 정말 참고 살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전 이미 잘 하신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헤아려보거나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였는데. 네. 저도 투자하면서 되게 많이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요. 아빠가 어떤 마음인지,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가 아이한테 가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되게 즐거운 얼굴 갖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이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스스로한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인님이 사실은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그리고 내 맘만 강의 들으셨으니까 너무 잘하실 거고,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하셔서 투자든 내 집 마련은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걸 제가 감히 받아도 될지. 네. 엄마니까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것도 고민 있으세요? 그냥 개인적인 건데, 네. 사실 제가 이런 상황임을 저희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네.
제 지난 과거를 오픈하면서 당당하게 지낼 자신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나가면 저도 좀 더 당당하게 잘 지내는 날이 올지. 그리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을지. 일단 저도 정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잘못하신 거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편부모로 자라긴 했지만 저희 아빠가 제 5살인가 6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아빠라는 그 한 장면이 떠올라요. 다른 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시면서 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장면 딱 한 장만 저한테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게 그 가정을 이루시면서 되게 힘들게 하셨던 분이셨고, 얘기로 듣기에 오히려 지금은 제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그런 말도 해요. 저 혼자 키우시면서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런 말도 합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좀 빨리 가신 것 같다고. 그게 엄마한테 준 선물인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아이가 그거를 계속 견뎌야 되고 그거 안 좋은 거를 계속 그걸 두 눈으로 보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아이 감정적으로나 이런 게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차단해주고 지금 또 엄마의 오히려 좋은 모습,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훨씬 아이한테도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와 또 이모가 또 그런 부족한 부분 또 채워줄 거라는 생각 들고요. 뭐 결혼에는 실패할 수도 있죠. 네,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게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충분히 잘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아이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잘 고마워할 거예요. 나중에 엄마 정말 애썼어. 나 키우느라 고생했지. 고마워하라 그런 말을 꼭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너무 스스로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더 본인 아끼시고 잘 해나가길 바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코크님 지난번 상담 주신 말씀 듣고 제 자신을 위해서 영양제 챙겨 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네, 잘하고 있네요. 네, 그래요.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지. 맞아. 내 몸이 건강해 아이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고 아이한테 네. 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요. 아이한테 사랑 듬뿍 주시고 너 최고다. 네 덕분에 내가 산다. 너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위로 처음 받아봐서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을 먹으면서 겨우 견뎠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게 월부 덕분이거든요. 제가 월부에서 계속 좋은 글 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동기부여 받고 너나이님, 너바나님 강의 들으면서 갈 길 또렷이 정하고 그리고 사실 그 강의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과제랑.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몰입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제 지난 시간이 잠시라도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데 없습니다. 이제 오르실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으셨으니까요. 힘내요. 정말 감사해요. 너나이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고 싶은데 지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면 차라리 뭔가에 몰입해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이 꼭 항상 지금 모든 걸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지 그 사랑도 남한테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특히 아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니까 없으면 안 되는 누군가한테는 어머님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스스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넘쳐서 아이한테까지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잘 활용하세요. 네, 월부에 뭐 좋은 분도 많이 계시고
독서 모임 이런 거 하면은 음. 사실은 되게 많이 멘탈 많이 다잡아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투자자로 살면서 좀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그때 뭐 나인님이나 저희 월부 친구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되게 뭐 저도 가르쳐주지만 또 저도 위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 월부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서로 하고 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홀로서기님. 네, 우리 또 만나요. 얼굴 한번 또 볼 일이 있겠죠? 또 계속해서 또 월부에서 공부하시고 독서 모임 하시면 또 우리 또 직접 얼굴 보는 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너나연님 만나게 되면 그때 직접 이야기 들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 분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아, 네, 끝날 땐 그래도 목소리가, 네, 우는 그런 느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꼭 만나요. 화이팅!